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시황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네, 비트코인을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S&P 500하고 나스닥 차트는 참 좋죠. 네, 게다가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엄청난데요. 어제 좀 조정을 크게 받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계속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분석가들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 앞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은 맞고 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루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그 챗GPT가 IPO를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생각만큼 안 나왔다고 해서 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는 챗GPT의 문제지, 그 오픈 AI의 문제지, 다른 AI 업체들은 이상 무고, 그다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AI, 특히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쪽들은 앞으로 전도 유망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스닥의 약간 과거의 그런 엄청난 거품 장세도 또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란 미국 전쟁 가운데서 상당 부분 저점에서 한 20% 정도 회복을 하긴 했지만 현재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맨 위에가 200일선이고 그다음에 노란색 선이 120일선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선이 20일 단기 추세선이고 그다음에 주황색이 60일선인데요. 지금 21선과 121선이 교차하려고 하는 어, 골든 크로스, 21선과 121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제 나타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골든 크로스는 뭐 61선과 121선의 만남, 201선의 만남, 음, 21선과 201선의 만남, 이런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21선과 121선의 만남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121선을 돌파하고, 지금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지받는 선이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12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거래량인데요. 이제 거래량이 지금 어, 막대기 말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죠. 요 음영 들어간 부분. 요게 이제 50일 평균 가격인데 음. 50일 평균 가격보다 거래량이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양봉으로 터지면서 가격이 쫙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것보다는 이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어, 가격이 올라가도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오히려 터지면 가격이 한 번 더 여기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 수량을 채우신 분들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량을 못 채우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사실 높지가 않잖아요. 뭐 98 정도인데, 환율을 음, 보면 아직도 뭐 거의 1480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앞으로 뭐, 환율 같은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있으실까요? 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뉴스에서 막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그 정부가 중요한 타이밍마다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 국민연금의 환입제 비율을 15% 플러스 알파로까지도 늘릴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선 환율 개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도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미국 증시의 영향은 이제 거의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을 많이 받죠. 70에서 80%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한 1500 전후로 이렇게 달러 약세 대비해서 고환율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 요즘에 반도체가 변동성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오픈 AI 말씀하셨는데, 이 네. 오픈 AI 때문에 반도체가 빠진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 2030년까지 많은 보고서들에 의하면은 2030년 최소 그러니까 앞으로 4년입니다. 그리고 AMD CEO는 그 최근 발언들을 보니까 7년까지도 AI 슈퍼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이 너무나도 큰 거죠. 과거의 산업에 비교하면은 뭐 기차가 놓여진다든가, 뭐 전기가 놓여진다든가, 이런 엄청난 인프라가 놓여지는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반도체 ETF의 차트만 봐도 이렇게 보시면 이 21선과 주가의 이렇게 한번 움직임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 21선과 주가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잘 타고 2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제 21선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쭉 올라가고 만나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와, 지금 보면은 이 이격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거품이다. AI 거품이다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 와장창창 깨지면서 폭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긴 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AI에 투입되는 그런 기업들의 노력들, 자금들을 봤을 때는 물론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이 막 60일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120일선을 뚫고 내려갔다기보다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향후에 반도체는 계속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고점이 뭐 향후 4년의 고점과 비교할 때 2030년의 고점이 훨씬 높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중간에 이 과정에서 한 3, 40%의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오늘장과 뉴스를 봤더니 매그니시컨트 7 맥스 이건 것 같은데 이게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총이 25%라고 하더라고요. 비중이 몇 개 회사 되지도 않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네. M7 쪽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M7도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다 아니다인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무너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올라가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건데 저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간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 음.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럼 네, 그래서 투자는 뭐 네, 올해까지, 네, 네, 올해까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엔 또 내년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올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분명 폭락은 많이 오른 만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뭐 느낌상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거든요. 변동성 큰 주식들에 네,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데,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 시세를 봐도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음, 이 20일 단기주에 많이 떨어진 게 요점이거든요. 그리고 네. RSI 같은 것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과열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지금 과열이 떴죠.
음. 그래서 지금 많은 수량을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는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10%, 20%만 사시고 20일선에 붙었을 때 또 10%, 20% 사고 60일, 음. 120일선에 이런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몰빵할 자리는 아니다. 네네. 속스 이 차트를 보면은 현재 정배열 상태인 것 같거든요. 20, 60, 120, 네, 180 뭐 다 200 이렇게 다 봐도 정배열이 네, 됐는데 이렇게 네, 정배열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그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게 이제 올해까지 이 정도까지는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초단기로 보면은 이제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인데요. 확실히 그 실적이 이제 발표가 곧 되는데요. 오늘 중요 뉴스가 많이 발표가 되네요. 중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MSTR에서 매수 물량이 꽤 큰 것 같은데 네, MSTR 매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 네, 가격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MSTR이 지금 엄청나게 정말 1등 공신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 영향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비트코인의 하루 채굴량을 우선 보면은 하루에 한 450개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주간으로 따졌을 때 3,150개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주에 지금 스트레티지가 적게는 막 3,000개에서 많게는 막 2만 개, 3만 개씩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야, 하루 채굴량이 450개, 일주일에 채굴량이 3천여 개인데 몇만 개씩 사면은 야,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의 생산량만 봐서 그런 거지, 현재 하루의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을 보면은 수십만 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거래량으로 따지면은 그 스트레티지의 매수 물량, 주간 평균 비트코인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해요. 몇천 개에서 몇만 개를 산다고 해도요. 그 평균 값이. 그리고 그 매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도. 그러니까 MSTR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만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그 상관관계도가 25%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막 50%가 넘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래티지가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몇만 개씩 살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싸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효과가 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비트코인의 매수 속도, 매수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MSTR의 이런 하루 거래량, 하루 생산량 대비해서 엄청난 양을 매수하는 게 과연 정말 지배적이냐, 가격 상승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차트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담백이 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는데 그것이 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기관의 채택 속도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느리고 그리고 그 자금 유입은 한 18개월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백이 그 사토시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MSTR은 그렇게 막 달리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의 채택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한 18개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미 비트코인의 가격도 과거 사이클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10월, 11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비트코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 조금 이렇게 추세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까지라고 해도 이제 뭐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금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개별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제가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사봤고 그렇게 해봤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 이제 ETF를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SOXX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은 얘네가 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게 어, 보시면은. 네. 그래서 얘를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ETF를 사도 장기 투자만 할 수 있다면, 5년 이상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면 결코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볼 때,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지금 SOXX가 물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상승폭과 비트코인에 비교했을 때는 저는 뭐 하나에 뭐 몰빵하고 하나만 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 굳이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살 것 같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둘 다를 산다고 하면 뭐 6대 4, 7대 3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잘 모아가시는 거, 수량을 못 채우신 분들은 예, 그렇게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징이 바닥권을 이렇게 설설 기다가 정말 갑자기 순식간에 어느 날 그 제크와 콩나물처럼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진짜 어마무시한데, 그럼 보유 전략을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정말로 장기로 내가 오늘 산 물량은 4년 후에 최소 4년 후에 판다라는 거. 그 하나의 원칙. 그리고 지금도 맞는 게 지금도 2, 30%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과거 패턴대로 가면은 6만 불 이하 다시 한번 깰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괴로우면 그때 이제 손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내가 장기로 29년 다음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까지 확실하게 끌고 갈 장기 물량, 그것을 정하시고, 뭐 단기 물량으로는 단타를 치시든, 다른 거에 투자를 하시든 고려하시되, 앞으로 29년, 30년까지는 정말 끌고 갈 그 수량 명확하게 하시고, 기지라.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장기로 끌고 가시는 그 보유량이 나에게 몇 개인지,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그거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 포함해서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분은 비트코인 수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좀 추천하시나요? 부동산은 따로 하는 거죠? 아니요, 부동산 포함해서 한 순자산 10억 정도 아, 된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부동산은 이제 뭐 10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경기권 정도? 그러면은, 예,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요즘에 그 건설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억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부동산은 어, 적당하게 5억 정도 이하로 맞출 것 같고요. 뭐 음, 비트코인은 그래도 한 30%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정도? 현금을 20%, 네, 비트코인 3억 정도. 그 다음에 현금을 20%를 갖고 있든지 뭐 그런 정도 예,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요? 음, 아까 그 반도체, 속스랑 뭐 속슬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음. 속슬도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속술은 장기 보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못합니다. 그냥 뭐 단타 쳐야 되는 트레이딩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매수법, 라오원님께서 만드신 무한매수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저는 단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무한매수법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매수법도 하나의 투자법으로서 100% 투자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한매수법도 손절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손절을 최대한 안 하고 대신 수익률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만의 버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타는 하되 장투는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